안녕하십니까. 신인균의 국방TV 데일리 디펜스입니다. 오늘도 아주 중요한 흥미로운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들께 분석을 해드리겠는데요. 최근 중국 관련해서 미국과 중국의 패권 경쟁, 그 중에서도 외교적으로 폼페이오 국무부 장관이 시진핑 중국 공산당 총서기에게 더 이상 국가 주석이 아니고 당 총석이라고 이름을 부르고 또 중국에서는 폼페이오 국무부 장관에게 미치광이라고 한다든지 이런 정말 이 외교적으로 굉장히 날선 공방, 급기야는 서로 간의 총영사관을 폐쇄하는 이런 진짜 외교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데, 사실 이 외교 전쟁의 가장 마지막 단계에는 진짜 군사력을 가지고 하는 전쟁이 있죠. 그래서 미국이 외교전을 하고 있고 또 경제적 전쟁을 하고 있고 외교 전쟁을 하고 있지만 군사적으로는 중국을 겨냥해서 어떤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지 지금부터 제가 그 한 분야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이 중국의 핵 잠수함 통로를 봉쇄하고 있습니다. 중국의 핵 억지력 무력화 작전입니다. 지금부터 보시겠습니다. 자, 미국이 7월 남중국해 정찰 비행 횟수를 50회 이상으로 폭증시켰다라는 그런 보도가 7월 26일 사우스차이나 모닝포스트를 통해서 보도가 됐어요. 이 사우스차이나 모닝포스트 내용을 한번 보면, 최근 미군의 남중국해와 중국 해안에 대한 정찰 비행 횟수가 기록적으로 증가했다. 중국 싱크탱크이자 대외 홍보기관인 남중국해 전략태세 감지 계획에 따르면 지난 일주일간 미 공군 EHC 정찰기가 4차례나 중국 광둥성, 남동부 해안 100해리 이내까지 접근했으며 이 같은 빈도는 유례를 찾아보기 어려운 수준이다. 7월 23일에는 미 군용기가 대만 해협 남쪽의 중국 영공에 바짝 접근해서 중국 해군이 공용 통신망을 통해 더 이상 접근하면 저지하겠다는 경고방송을 송출했다. 미군은 올해 4월 이후에 중국 영공에 비정상적으로 접근하는 빈도가 늘고 있으며 5월에는 P-8A 초계기가 하이난다오 해안선 12해리 영공선에 바짝 붙어 비행했다라고 사우스차이나 모닝포스트가 이렇게 보도를 했어요. 그래서 결국 여기 보시면 남중국해 전략태세 감지 계획이라는 기관이 있는데 싱크탱크라고 하는데, 여기는 이제 아마도 중국 군의 이런 좀 영역을 받아서 ADS-B 또는 그 AIS, 그러니까 군함의 가끔 이 선박 식별보호를 켜고 다니는 경우가 있고, 또 항공기도 자신의 위치 정보 송출 신호를 켜고 다닐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계속 이렇게 띄워서 미군이 좀 이렇게 작전하고 있다, 우리 중국에 바짝 붙어서 이렇게 했다, 오늘도 또 했다, 이런 걸 계속 이제 하는 그런 기관이에요. 용역을 받아서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 거에 따르면 지금 너무너무 많은 그런 정찰기가 남중국해로 들어오고 있다라는 보도가 나왔어요. 자, 그래서 제가 이 방송을 7월 29일 아침 새벽 4시 30분에 방송을 보내지만 실제 이 방송의 제작은 7월 28일 오후에 제작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실시간 생방송을 하지는 않으니까. 그러는데 이 자료를 준비하는 이 7월 28일 오후에 그냥 이 자료 준비하는 그 시간에 탁 해가지고 이 AIS-B, 그러니까 선박 위치, 항공기 위치 송출 그 신호 그 사이트를 딱 해봤는데 바로 이런 게 바로 있습니다. 현재입니다. 현재 이 동영상 제작 시간 현재 바로 이런 게 있습니다. 이게 뭐냐? 바로 미 공군의 EHC 조인트 스타즈 기체 번호는 96-0042 기체인데, 조인트 스타즈 정찰기가 여기에서 작전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는 돌아갔습니다. 돌아가고 다시 이 아래에서 포세이돈 해상 초계기 정찰기가 다시 올라오고 아마 교대를 하겠죠. 이런 식으로 해서 이 대만 그리고 필리핀 사이에 있는 이 바시 해협에 미국의 전략 정찰기가 24시간 감시 태세를 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게 지금 현 상황이에요. 그러면 도대체 어디에서 어떤 식으로 작전을 하고 그 이유는 뭔지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시 해협을 철통 감시하는 미 정찰 자산 7종 세트인데요. 아까 보여드렸던 바로 그 조인트 스타즈, 그 조인트 스타즈와 더불어서 여기 P-8A 포세이돈이 있죠. 해상 초계기죠. 그리고 여기에다가
이 포세이돈 중에서도 이렇게 완전 업그레이드한 에이서 레이더를 장착한 이 버전이 있어요. 지금 이 남중국해에는 이 에이서 레이더 장착 버전이 나오고 있는데, 주로 나오고 있는데, 이 버전은 뭐냐? 이 에이서 레이더를 통해서 200km 밖에서 파도 속에 아주 높이 치는 파도 중간에 나와 있는 잠수함의 잔망경까지 잡아낼 수 있는 레이더가 바로 이 레이더입니다. 이 엄청난 레이더를 장착한 포세이돈이 이 남중국해에 주로 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EP3E, 에이리에2, 여기 이제 전자정찰기죠. 과거 하이난다오에서 그 인근에서 중국 공군 전투기하고 충돌해가지고 추락했던 경험이 있지 않습니까? 그거 수리해서 바로 그 항공기예요. 수리해서 다시 여기에 지금 투입해서 감청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지금 하고 있는 이 기체들이 오고 있고요. 그리고 글로벌 호크들, 지금 괌에 있던 글로벌 호크들을 전부 일본 요코타 기지로 보내서 거기에서 지금 뭐 표적 무인 정찰기를 가지고 공격하는 표적, 그 제4 정찰 비행단을 창설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외에 그건 이제 미 공군 자산이고, 미 해군 자산은 MQ4 트리톤 고고도 무인 정찰기, 해상 정찰기가 괌에서 또 날아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빅토리어스급 해양 정보선, 여기는 이제 한 3,000톤급 정도 되는데 어마어마하게 긴 예인 소나를 달고 다니면서 이 선박을 가지고 이 지역에서 잠수함을 찾는 그 선박이 집중적으로 오고 있고, 그리고 또 역시 이제 리벳 조인트, 컴뱃 센트, 이런 신호정보 수집, 감청 정찰기들이 지속적으로 이 지역에 오고 있고, 그래서 조인트 스타즈와 함께 거의 7종 이상의 정찰기가 이 지역에 항상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어떤 식으로 정찰을 하냐? 그래서 전자정찰기, 그러니까 뭐 리벳 조인트라든지 컴뱃 센트라든지 또 EP3라든지 이런 신호정보, 감청, 이런 전자정찰기들은 집중적으로 이 해역을 감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카오, 홍콩, 대만, 또 광둥성, 푸젠성, 광시장족 자치구 이런 근접한 이 지역을 감시하고 있어요. 왜냐? 이제 들어야 되니까. 그래서 통신이나 뭐 이런 것들 이제 들어야 되니까 이렇게 접근해서 비행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조인트 스타즈처럼 이 그 파도 속에 있는 잔망경, 이런 것까지도 볼 수 있는 그런 능력, 그리고 포세이돈 해상 초계기, 이런 이 해상을 감시할 수 있는 감시 정찰기는 신호정보 수집 정찰기가 아니고, 감시 정찰기는 주로 이제 이 대만 남쪽에서부터 필리핀 북쪽 이 사이에 작전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이건 왜냐? 지금 그동안 중국 잠수함들이 바로 이 하이난다오 남쪽에 잠수함 기지가 있거든요. 여기에서부터 태평양으로 진출하기 위해서는 주로 지금 여기 하얀 선을 그어 놓은 이 라인을 통해서 태평양으로 진출을 합니다. 왜냐? 여기에서 홍콩 쪽으로 조금 붙고 이렇게 되면 이 수심이 한 100에서 200m 정도로 이렇게 얕아져요. 그러니까 이제 핵 잠수함처럼 어마어마하게 덩치가 큰 잠수함들은 사실 뭐 100에서 200m도 잠수함이 움직이는 데는 무리는 없어요. 그렇지만 수온층이 그다지 분리가 많이 되지는 않기 때문에 탐지가 될 가능성이 높고, 그러다 이제 이 지역으로 들어오면 수심이 600m 이상으로부터 해서, 특히 이 필리핀 근처는 세계에서 가장 깊은 그런 해구가 있는 곳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이 지역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바시 해협, 필리핀 근처의 이 바시 해협은 세계에서 가장 깊은 바다입니다. 그래서 이 지역은 잠수함이 왕래하기가 좋죠. 그러면 잠수함이 왕래하기가 좋다는 것은 당연히 여기에 감시장비가 더 들어가야 되겠죠. 그래서 미국의 감시장비가 이 바시 해협 이 인근으로 집중적으로 지금 오고 있는 겁니다. 잠수함을 찾기 위해서. 자, 그러면 이 하이난다오에 뭐가 있길래? 바로 이게 있습니다. 하이난다오 남쪽에 위린 전략 잠수함 기지가 있는데, 하이난다오의 산야는 중국 세 개의 큰 함대 중에서 남해 함대 사령부예요. 그 남해 함대 사령부 중에서 위린에는 전략 잠수함 기지가 이렇게 있는데, 여기 보시게 되면 여기 이제 사진에 까만 거 조금 하나씩, 여기도 하나, 여기도 하나, 여기도 하나 이렇게 보이는데, 이게 바로 진급 핵잠수함입니다. 진급 전략 핵잠수함입니다. 여기에는 핵미사일이 SLBM 핵미사일이 탑재가 되어 있죠. 자, 그래서 이 위린 전략 핵잠수함 기지는 하이난다오 산야시 인근에 건설된 중국군 최대의 전략 잠수함 기지입니다. 현용 주력 전략 원잠인 공구사형 진급, 그리고 최신의 공격 원잠인
공구륙형 탕급이 모두 배치되어 있어서 유사시 미 핵전력의 최우선 타격 대상입니다. 지금 중국이 가장 최신형으로 만든 핵잠수함은 탕급이에요. 단급. 당나라 할 때 단급입니다. 그런데 그건 이제 핵미사일을 탑재를 하지 않은 전형적인 공격 원잠 SSN이에요. 그리고 이제 중국이 가지고 있는 SLBM 핵미사일을 쏠 수 있는 그 전략 원잠, 전략 핵잠수함들은 진급이죠. 그런데 여기 보시다시피 지금 진급이 바로 이 동영상을 제작하는 현재 여기 이 위린 전략 잠수함 기지에 세 척이 현재 이렇게 계류가 되어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중국이 보유하고 있는 거의 모든 진급 잠수함들은 지금 이 위린 기지에 배치가 되어 있는데, 그러면 예를 들어서 6척이 있는데 3척밖에 안 보인다? 그럼 3척은 어디 갔습니까? 어디 육상 도크에 올라가서 수리하고 있을 수도 있고, 또 일부는 바다에 들어갔을 수가 있죠. 바다에서 작전할 수가 있죠. 그래서 미국은 항상 감시를 합니다. 수리를 지금 육상 도크에서 수리는 몇 척을 하고 있는지. 그런데 지금 눈에는 몇 척이 보인. 그러면 한 척이 없어졌구나. 한 척 어디 갔어? 한 척 소재 알고 있나? 모르고 있으면 큰일 난 거죠. 그래서 항상 눈에 보이는 이 전략 잠수함들의 위치, 그리고 탐지하고 있는 어디로 이동하고 있다, 그 이동 경로를 미국은 항상 탐지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거 탐지 안 하면은 언제 그냥 뉴욕이다, 워싱턴이다, LA다 핵미사일로 맞을 수 있으니까 놓치면 큰일 나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항상 감시를 하는 감시 태세를 구축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중국 입장에서는 미국의 본토 타격을 위해 반드시 넘어야 할 선은 바로 이 바시 해협입니다. 왜냐? 중국 단급 핵잠수함에 탑재된 이 SLBM의 최대 사거리가 12,000km예요. 그런데 12,000km를 가지고 미국을 공격을 하려고 하면은, 여기는 지금 이제 적도에 가까운 지역이기 때문에 당연히 거리가 좀 멀죠. 그래서 최소 서부 해안 지역을 때리려고 한다 하더라도 바시 해협을 지나서 이 서태평양 지역으로 나와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은 미 서부 해안을 때릴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거는 탄두를 하나만 넣었을 때래요. 그런데 이제 탄두를 여러 개 집어넣는 다탄두 미사일이 되면은 사거리가 이제 훨씬 더 짧아지니까 미국 본토까지 날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려고 하면 날짜 변경선을 지나야 됩니다. 괌을 지나서 한참 더 많이 가서 쏴야 미 서부 해안을 때릴 수가 있죠. 그러면은 미 동부 해안에 있는 워싱턴 DC나 뉴욕 같은 이런 곳을 때리려고 하면은 탄두 하나만 해도 뭐 날짜 변경선 지나야 되고, 또 다탄두를 때리려면 하와이 넘어가야 돼요. 미 서부 해안 가까이 접근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어차피 그러려고 하면은 이 바시 해협을 지나야 서태평양으로 들어갈 수 있으니까 이 바시 해협은 반드시 넘어가야 되는데, 그러면은 중국 입장에서는 이 남중국해라는 이 독이 있는데, 이 독을 벗어나려고 하면은, 이 항아리를 벗어나려고 하면은 몇 가지 루트가 있느냐? 제가 그냥 쉽게 판단해 봤을 때 이렇게 5가지 루트가 있는데요. 크게 대만 해협을 빠져나가는 A 루트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홍콩 쪽으로 해서 해안선으로 붙어서 거기는 자기네들 영해니까 해안선으로 붙어서 쭉 가서 대만 해협으로 빠져나가는데, 문제는 이 대만 해협, 여기도 이제 대만과 미국의 대잠 전력이 굉장히 많이 있죠. 그러면서 대만 해협을 빠져나와서 태평양으로 나갈 때 이 일본 오키나와 그리고 센카쿠 열도, 여기 이제 일본이 실효적 지배를 하고 있으니까 여기에 미국의 소서스 라인과 대잠 전력이 집중되어 있으니까 여기에서 걸릴 확률이 아주 높습니다. 이 센카쿠 열도, 이 오키나와 제도에서 걸릴 가능성이 아주 높아요. 그리고 이제 루트 B, 이 루트 B 같은 경우가 바로 지금 바시 해협인데, 여기는 수심도 아주 깊고 경계도 느슨하고 하기 때문에 이 바시 해협이 주로 이용이 되죠. 그리고 이제 루트 C 같은 경우는 필리핀 남쪽을 돌아서 가는 경우인데, 여기는 이제 수심이 얕습니다. 남중국해를 완전히 이렇게 가야 되는데 필리핀 남쪽이 수심이 얕아요. 팔라완 섬이 있고 이쪽이. 그러니까 이제 좀 위험하죠. 그리고 D 루트는 아예 남중국해를 쭉 밑으로 내려와서 인도네시아의 그 자바섬과 수마트라 섬 사이를 뚫고 나가서 인도네시아 남쪽을 통해서 이렇게 나가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데 여기에는 수심도 낮지만 경계가 아주 강해요. 바로 호주군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인도네시아도 대잠 초계기도 있고 지금 잠수함도 샀죠. 그러다 보니까 여기는 경계가 너무 높죠. 그리고 이제 이 말라카 해협을 통해서 그 싱가포르를 앞을 지나서 이제 이 말레이 반도 옆을 지나서
이 인도양으로 나가는 경우가 있는데 여기는 뭐 싱가포르 때문에 어마어마하게 좀 무섭죠. 경계가 강화되어 있으니까. 그래서 현실적으로 그들이 빠져나갈 가능성이 높은 곳은 바로 루트 B.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바로 이 바시 해협뿐이다 라는 것이죠. 그러면 미국 입장에서는 이 바시 해협을 확실하게 장악을 할 필요성이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미국 주도의 동맹군 해군으로 바글바글한 바시 해협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 호주 해군의 캔버라급 강습 상륙함 이 항모 전단이 지금 여기에서 작전을 하고 있죠. 제가 며칠 전에 디펜스 브리핑을 통해서 알려드렸죠. 그리고 미 해군 연안 전투함 게브리엘 기포스 이 LCS가 항상 여기에서 작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미 실함대의 이지스함들이 항상 또 여기에 가서 또 작전을 하죠. 그리고 뭐 일본은 항상 여기가 자기네들 영해도 아닌데 지금 현재도 이 해상자위대 테루즈키 준 이지스급 구축함이 여기 가서 작전을 하고 있죠. 이렇게 해서 항상 하고 있습니다. 그럼 미국 군함들 또 대량으로 있고 그럼 얘들 뿐이냐? 아니죠. 대만 해군도 내려와서 작전을 할 것이고 영국 23형 호위함 가끔 오죠. 뭐 이런 식으로 계속 옵니다. 그리고는 최근에 호주가 이제 여기에서 대잠 초계기를 이 남중국해까지 계속 보냅니다. 이제 이런 식으로 완전히 잠수함 대잠 전력이 집중하고 있는 곳이 바로 바시 해협인데 그게 전부 다 중국의 핵 잠수함이 SLBM을 쏘러 서태평양으로 진출한 것을 막아내는 이제 이런 연습들을 지금부터 계속 해나가는 것이고 지금 뭐 그런 것들이 언제 어떻게 지나갔다 하는 그런 데이터를 계속 미국은 축적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과거 소련과 미국이 이 냉전을 하던 그 시기에 소련의 핵 잠수함 기지인 북극 연안의 이 바렌츠 연안의 무르만스크 그 앞에 미국의 핵 잠수함이 항상 대기하고 있다가 그 무르만스크에서 소련의 북극 함대가 이렇게 잠수함을 가지고 나오면 소련의 잠수함을 따라다녀요. 그렇게 해서 가다가 뒤에 이제 쭉 따라가다가 여기에서 만약에 SLBM을 쏘기 위해서 뭔가 발사관이 열린 소리가 들린다. 그러면 이제 격침시켜버리는 것이죠. 이렇게 계속 이제 헌터킬러 잠수함을 딱 보내가지고 이 소련의 핵 잠수함을 항상 미행을 했던 게 냉전 수십 년 동안에 벌어지고 있었던 일인데 그러나 사실 이 소련의 무르만스크는 이 산야보다는 훨씬 하이난다오보다는 훨씬 더 상황이 좋습니다. 일단 이 무르만스크만만 나와버리면은 완전히 넓은 북극해라는 엄청 큰 바다로 그냥 쑥 나와버리기 때문에 뭐 잘 이렇게 뭐 소서스 라인을 치든지 뭐 이렇게 할 수가 없죠. 특히나 이제 북극 같은 경우는 얼음으로 뒤덮여 있기 때문에 북극해 자체가 하늘에서 해상 초계기가 뭔가 작전을 할 수가 없고 군함이 대잠 작전을 할 수가 없죠. 여기는 오직 잠수함 대 잠수함, 이 헌터킬러 이 작전밖에 할 수가 없는데 이 소련의 무르만스크와는 달리 이 중국의 산야는 남중국해라는 도관에 딱 들어있기 때문에 과거 소련이 미 잠수함을 피해 다녔던 것보다는 훨씬 더 어려운 상황이에요.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여러 가지 루트 중에서 오직 바시 해협을 통해서만 미국을 공격할 수 있는 태평양으로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중국 입장에서는 굉장히 힘든 그런 싸움을 해야 된다. 그런데 이제 지금 이 주변에 아시다시피 베트남도 지금 뭐 러시아로부터 중형 구축함 구입해 오죠. 그리고 킬러급 잠수함 6척이나 가지고 있죠. 그리고 이제 인도네시아도 우리 한국으로부터 209급 잠수함 샀죠. 앞으로 9척까지 잠수함을 늘릴 예정이죠. 필리핀 지금 일본으로부터 해상 초계기 공짜로 받았죠. 또 해군력도 지금 건설하고 있죠. 우리 한국의 현대중공업으로부터 호세 리잘함 샀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남중국해에 있는 환남중국해 국가들조차도 대잠 전력을 강화시키고 있고 그리고 이제 미국과 호주 그리고 일본의 핵심 대잠 전력들은 항상 여기 와서 감시를 하고 있기 때문에 거의 뭐 도간에 든 쥐다. 세컨드 스트라이크 즉 두 번째 공격이 돼야 상대에게 겁을 줄 수가 있는데 핵 전력으로서 첫 번째 공격은 서로 간에 핵미사를 가지고 있으니까 누구든지 첫 번째 공격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게 요격당할 가능성이 높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잠수함이 딱 숨어서 내가 쏜 첫 번째 공격이 그 요격을 당한다 하더라도 어딘가에서 잠수함이 숨어서 여기에서 보내는 SLBM 이거는 네가 막을 수 없잖아. 이 세컨드 스트라이크 이걸 네가 막을 수 없으니까 너는 우리를 공격할 수 없어. 이게 이제 잠수함의 SLBM을 가지고 억제력을 가지는
세컨드 스트라이크 캐퍼빌리티 그렇게 해서 이제 전략 억제력을 가지는데 이런 식으로 자신들의 세컨드 스트라이크 자산들이 완전히 도가내 던지가 돼서 꼼짝도 못하는 이런 상황이 된다면 바시 헵을 나와야 미국을 때릴 수 있는 사거리를 확보를 하는데 못 나오는 이런 상황. 그러면 이제 미국에게 핵 무기를 가지고 전략적 억제력을 가질 가능성이 아주 낮아진다. 그래서 지금 뭐 경제력을 가지고 미국과 경제 전쟁을 하고 있고 또 외교전을 가지고 외교 전쟁을 하고 있는데 그 마지막 단계인 군사 전쟁에서 우리도 뭐 지금 핵무기 있으니까 핵 잠수함이 있으니까 라고 하는데 핵 잠수함이든 뭐든 사거리 대응까지 나와야 쓸 수가 있습니다. 그 못 나오도록 미국이 이렇게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완전히 봉쇄 라인을 쳐 나가고 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중국의 이 핵 잠수함들이 전부 지금 싼야에 다가 있는데 바시 해협을 벗어나기는 상당히 힘들 것이다. 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미국과 중국의 패권 경쟁 중에서 핵 무기 전쟁 경쟁 알려드렸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